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및 실습 2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의 필수 문법 정리 시간으로서 반복문에 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반복문 중에서도 단순한 포문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포문은 포하라는 키워드와 가로 안에 초기값 세미콜론, 조건식 세미콜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식을 작성하는데요. 초기값 먼저 시작을 하고 이 초기값은 한 번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식이 참일 때 이곳을 반복한다 라는 그 문장을 반복을 하는데요. 한 번 수행하고 증가하는 부분이나 감소하는 부분을 수행한 후에 다시 조건식을 검사하죠. 그리고 거짓이 되면 포문을 중단하는 것이고 참이면 다시 포문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수행한다는 것은 이곳을 반복이라는 문장을 말을 하는 것이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라는 부분은 빼고 메인 메소드만 지금 넣어놨는데요. int i라는 변수가 준비된 상태에서 반복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i는 1이라는 부분이 그 반복의 초기값이 되겠네요. 그리고 i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조건식이 되겠고 i 플러스 플러스는 i equal i 플러스 1이라는 증가식이 되겠죠. 그래서 i는 i 플러스 1 또는 i 플러스 equal 1 이라는 증가식이 되겠죠. 그리고 system.out.printf가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C 언어, 저희가 C 언어를 기본 교양에서 많이들 배우고 오는데요. 그때 포 문장이면 포 조건 그리고 문장 세미콜론에서 한 문장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제 그 블럭을 이렇게 집합기호 중괄호를 통해서 블럭을 만들고 가는데요. 여러 문장을 만들 때 블럭을 만드는데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여러 문장이든 일반 자바에서 대부분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 가고 있죠. 자, 그러면 i가 1이 초기화가 되어 있는 것은 한 번만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라는 공간에 2를 처음에 대입을 시켜놓고 i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그 조건에 참이 되니까 화면에 이렇게 2를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i는 1이라는 초기값은 수행을 하지 않고 이 조건식을 조건식이 아니고 여기 증가식, 네, 증가를 시켜서 2가 되겠죠. 2가 된 후에 조건식을 검사해서 참이 되니까 다시 문장을 수행해서 2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수행하는 이게 바로 단순 포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다 보면 변수를 준비하는 상태가 int i 문장이 되겠고 본격적으로 포문을 들어가게 되면 0을 자 i는 0부터 시작을 한다면 i에 0을 넣어놓고 i가 5보다 작다. 이 부분은 앞에 예제는 5보다 작거나 같다였지만 여기는 5보다 작다가 되겠고 i 플러스 플러스 증가 이거는 앞에 예제와 같네요. 이렇게 증가식이 있고 출력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문에 관련된 이 출력문을 수행하는 것인데 1번 하나, 그 다음에 2번 한 번, 그리고 3번 검사한 후에 바로 이 문장 5번을 하는 거죠. 그 다음 4번, 3번, 5번, 4번, 3번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가 3번이 거짓일 때 이 포문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포문의 예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문은 i가 지금 1로 초기화가 하고
그다음에 i는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반복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합이라는 곳에 플러스 이퀄 하고 있는 거 보니 합 자체에 다시 i를 더하고 있는 꼴입니다. 플러스 이퀄이란 것은 합 이퀄 합 플러스 i라는 뜻이죠. 이거를 우리가 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적이 될 때는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지요. 그래서 이렇게 누적을 해가면서 하는 것을 합계일 경우에는 0으로 누적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곱하기일 때는 1로 누적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에서 10까지 합계를 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공식처럼 눈에 확 와닿게 많이 해보는 게 좋겠고요. 뭐 팩토리얼이라든지 합계, 구구단 이런 것들은 많이 보면서 이렇게 그 전형적인 예제들은 눈에 익혀버리는 게 좋습니다. 구구단 나왔네요. 몇 단이라고 화면에 출력을 하고 그 넥스트 힌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때 나타나는 S라는 객체는 스캐너 객체입니다. 스캐너 S 하고 나서 new 하면서 스캐너 객체를 찍어내고 있는데요. 이때 스캐너, 자, 뒤에 나오는 이 스캐너와 이 앞에 나온 스캐너를 보실까요? 앞에 나온 스캐너 클래스죠. 그리고 뒤에 나온 스캐너는 클래스와 이름이 똑같은 메소드잖아요.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생성자 안에 매개 변수로서 system.in, 즉 표준 입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입력의 객체로서 입력 S 객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표준 입력은 키보드가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S라는 객체를 만들고 그 S라는 객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메소드들이 스캐너 그 클래스 안에서 모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했기 때문에 스캐너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 있죠. 그 중에서 next int라는 메소드는 정수를 입력받을 수 있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가질 수 있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쓸 수 있는 방식, 객체 이름 점 하고 메소드를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수를 입력받은 걸 단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고요. 포문을 이용해서 1부터 9보다 작거나 같다이므로 9일 때까지는 참이 되겠죠. 따라서 1부터 9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 안쪽에 있는 문장 보니까 프린트문이 되겠네요. 출력문을 수행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d 곱하기 %t는 %t, 즉 %d를 만나면 변수를 찾게 되기 때문에 어떤 값 곱하기 어떤 값은 어떤 값, 이러한 경우를 출력하는, 즉 구구단을 출력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문 안에 또 다른 포문이 있는 그러한 형태를 알아보겠는데요. 이러한 형태를 중첩 포문이라고 합니다. 네스티드 포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화면에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바깥, 안쪽, 참 지금은 2개의 포문이 있지만 3개의 포문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포문이 더 많이 횟수가 돌게 되죠. 즉 바깥쪽에 있는 포문이 하나 증가될 때마다 안쪽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증가가 한번 이루어지고 안쪽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행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번이라는 동그라미가 제일 먼저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초기 값이 한 번 딱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동그라미는 한 번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동그라미가 실행이 돼서 조건이 참인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이때 참이 되면 3번을 수행하게 됩니다. 3번은 지금 커다랗게 보라색 박스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3번은 이 보라색 박스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들어갔을 때 또 다른 포문을 만나게 되므로 K는 0이라는 A 동그라미가 한 번 실행이 되고 K가 반복 횟수보다 작다라는 B 동그라미가 수행이 됩니다. 이때 B 동그라미가 참일 때 C 동그라미 문장이 수행이 되고 그 다음 D라는 K++라는 증가가 시행된 후에 다시 B 동그라미 조건식이 검사가 됩니다. 이때 참이 되면 또 C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D가 K 뿔뿔이 실행된 후에 다시 B가 검사가 되는 것이죠. 이래서 B가 검사가 돼서 거짓이 되면 그렇게 되면 4번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이 수행이 된 후에 2번을 검사하고 참일 때 다시 3번이 반복되는 것이죠. 예제를 보시면 5번 라인에 있는 게 바깥쪽 포문이 되겠고 7번에서 9번 라인에 있는 것이 안쪽 포문이 되겠습니다. 자, 바깥쪽 포문이 한 번 수행되는 i는 0. 이게 수행이 먼저 되겠고요. 그리고 i가 0이 3보다 작다를 만족하고 있으므로 안쪽 포문을 수행하겠습니다. 안쪽 포문에 k는 0을 넣어놓고 k가 2보다 작으니까 수행이 되겠죠. 즉 k는 0부터 1 하나씩 증가하기 때문에 1도 가능하죠. 2는 2보다 작지를 않기 때문에 0부터 1까지만 가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는 0에서부터 1까지 반복을 수행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럼 I는 0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만 참이 되므로 참일 때만 수행하니까 0부터 2까지 수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i가 0일 때 k는 0, 1 이렇게 출력을 할 것이고요. i가 1일 때 k는 0, 1 이렇게 출력하고 i가 2일 때 k는 0, 1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문장이 수행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화일문이라는 반복문을 보겠습니다. 화일문 또한 반복문이기 때문에 조건을 감지를 해서 3일 동안 반복 처리를 하는데요. 포문의 경우에 초기값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번이죠. 이 1번이 화일문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에서 있어야 됩니다. 즉 화일이라는 블럭을 들어가기 전에 포문의 초기값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식은 화일 들어가면서 조건식을 검사를 하고요. 조건식이 참일 때 문장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증감식이라는 것은 포문에서 증감식은 보통 반복 처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화일문의 예를 보시면 이게 바로 포문의 경우에 초기값들이 되겠죠. 자, 지금 화일문에서 i를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그 포문 int i하고 i는 0으로 두 문장에 걸쳐 되어 있지만 int i는 0, i는 0. 이 부분이 보통 초기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반복의 제어 변수는 i가 되겠고요. 반복 제어 변수의 초기값은 i는 0이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식은 i가 5보다 작다. 그리고 수행하는 문장은 system.out.printf 문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증감식은 여기 안에 블럭 안에 들어있는 i++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i는 0부터 시작해서 i가 5보다 작을 때 참일 동안 하는 거니까 i는 4일 때까지 그러면 0, 1, 2, 3, 4 총 5개의 문장이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while 문장 안에 조건식을 쓰게 되어 있는데 조건식을 true라고 쓰게 되면 참이 됩니다. 그럼 이 참일 동안 수행하라고 하는 게 while문인데 while문 조건식을 참이라고 쓰게 되면 거짓일 순간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러면 문장이 계속해서 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한 루프에 빠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거를 포문으로 쓰게 되면 포문 같은 경우는 초기값, 조건식, 증가하는 부분을 모조리 안 써주는 방식, 즉 이렇게 쓰는 것과 같습니다. 포 가로 열고 세미콜론 세미콜론 아무것도 안 쓴다고 해서 세미콜론까지 쓰지 않고 비워놓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무한 루프라고 하고요. 자, 무한 루프를 이용한 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while true 이렇게 시작을 하면 무한 루프가 되겠습니다. 더할 첫 번째 수 입력에서 스캐너 객체를 이용해서 a라는 변수에 int를 입력받고 b라는 변수에 int를 입력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변수를 더해서 결과를 출력하고 있네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더할 첫 번째 수 입력받고 두 번째 수 입력받은 후에 두 수를 더해서 출력해주고 이것이 한 쌍 한 쌍이 돼서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while문의 약간의 변형 형태인 두 while문을 보겠습니다. while문 같은 경우는 while 하면서 조건이 거짓일 때는 while문을 아예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 문장은 수행을 하고 또는 두 문장을 수행을 하든 세 문장을 수행을 하든 일단 수행을 하고 나서 후에 조건을 감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 처리를 할 건지를 고민하기 위한 그러한 문장이 두 while문입니다. 따라서 두 while문은 조건식이 while이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블럭을 봤을 때 반복 처리하는 블럭의 뒷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에 관련된 거를 일단 검사한 후에 반복을 한다. 그러한 요건들에 적합한 그러한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while A가 200과 같을 동안 while문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라는 출력하는 지금 여기는 while 반복문이 있습니다. 자, int a가 100이라는 초기값이 있습니다. 반복 초기값이죠. 자, while a가 200과 같다. 자, 이거는 조건식인데요. 일단 200 a가 200이 아니므로 이거는 출력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while문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출력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do while문에 들어가서 do while문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무조건 출력을 합니다. 하고 나서 검사를 하고 나서 반복을 할 건지를 보는데 A는 200이 아니므로 거짓이 되니까 반복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ile문과 do while문의 주요 차이점은 무조건 한 문장이라도 do while은 수행을 한다는 점입니다. 반복문하고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작성할 때 주로 판단문, 반복문, 그리고 그 다음 코스로 배우는 문장이 break와 continue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break 같은 경우는 반복문을 도중에 탈출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는데요. 자, 반복문을 우리가 배웠던 거 보면 포문, while문, do while문을 배우셨습니다. 이때 반복을 이렇게 블럭 구조로 반복을 처리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안에서 브레이크문을 쓰게 되면 원래는 반복이 위로 다시 올라가서 다시 들어와야 되지만 바로 이 뒷문장은 수행을 하지 않고 바로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그러한 문장이 브레이크문입니다. 이 브레이크문이 반드시 같이 사용됐던 문장 저번 시간에 배우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스위치 문장이 있었어요. 케이스마다 같이 사용되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문장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i가 1부터 i는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참일 동안이므로 i는 1부터 100까지 수행 반복 처리하는 하나씩 증가하면서 반복 처리를 합니다. 포문을 %d가 i를 받고 있으므로 포문을 i회 실행했습니다. 즉 포문을 1회, 2회, 3회, 4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100까지 세가면서 출력을 하는 그 문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포문을 1회 실행했습니다. 포문을 2회 실행했습니다. 등등등 해서 포문을 100회 실행했습니다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크문이 있어요. 따라서 포문을 1회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을 하지 않아 버려요.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반복을 중단하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 포문을 1회, 2회, 3회에서 100회까지 하면서 100문장을 출력했어야 될 반복문이 단 한 문장만 출력을 하고 바로 그 다음 문장 반복 처리 밖으로 나가서 수행하는 포문을 종료했습니다. 라는 이 문장을 이렇게 출력하고 끝내는 그러한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continue라는 제어문을 보겠는데요. 이 continue는 반복 처리에 있어서 탈출을 하는 게 아니라 반복의 제일 앞으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포문이 i는 1부터 i는 100보다 작을 때까지, 즉 i는 1부터 100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이 블럭이 반복되는 그러한 반복문이고요. 이 안에 판단문이 있습니다. i를 %3, 이거는 i를 3으로 나누었을 때 0하고 같다. 이거는 3의 배수를 체크하는 그러한 판단문이 되겠죠. 즉 3의 배수가 되는 순간은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합계를 플러스한다 이런 형태는 그냥 눈에 확 찍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1부터 지금 이 continue가 없다면, 즉 여기 if 문장이 if 하는 이 판단문만 없다면 합 플러스 이퀄 i는 1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if 문장이 추가됨으로써 여기 지금 9번 라인을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셨지만 9번 라인을 띄어썼다고 해서 if 문장과 합계가 동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if 하고 나서 if 하고 나서 만약에 continue를 만나버린다면 이 합계는 수행을 하지 않아요. 아예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응? 그리고 if에서 만약에 continue 해당이 안 됐어요. 즉 i가 4라든지 5라든지 또는 7이라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if문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continue를 수행하지 않고 바로 합계를 수행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의 배수를 빼고 합계를 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3의 배수만 되면 다시 올라가서 증가를 시켜버리고 다시 내려와서 반복 처리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수만 또는 특히 더 어떠한 배수를 제외하고 무슨 작업을 할 때는 이러한 구조를 취하면 되겠구나 외우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반복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배열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